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3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먼저 양산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현안이 있을 때마다 불쑥불쑥 자기 입장을 내놓곤 하는데, 자, 또 황당한 주장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제가 바로 깨보겠습니다. 그 허구성을. 자, 모든 언론에 나왔는데, 자, 경향신문, 좌파매체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경향신문 제목은 이겁니다. 문 전 대통령, 단 한 건의 금품 비리도 없던 청와대 사람들에 감사하다. 이동관 겨냥? 자, 이 기사인데,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이 SNS에 어제 글을 올렸는데, 윤재관이라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책을 또 소개를 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책에 나오면 계속 본인이 소개를 하는 그렇게 또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죠. 본인 밑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의 책을 소개를 하면서 나로서는 무척 반갑고 고마운 책이다고 하면서 뭐라고 쓰냐면은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 그러면서 청와대는 가장 높은 직업의식과 직업윤리가 필요한 직장이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이 많고 긴장되고 고달프지만 오로지 보람으로만 보상받아야 하는 직장이다. 보람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국민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이 문재인 주장은 5년 동안 청와대 사람들에게서 어떤 금품 비리가 없었다. 자랑스럽다. 고맙다. 그리고 이 이동관 겨냥 이것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안에서 금품 비리가 없었는지 이거 뭐 기록을 일일이 뭐 찾아보기도 그렇고 해서 우선 생각나는 대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아마 기록을 다 찾아보면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생각나는 대로 제가 5년 동안 계속 뭐 취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가족들, 청와대 안에서 살고 있던 가족들조차 금품과 관련한 의혹이 수두룩합니다. 부인 김정숙 씨, 이 특활비 가지고 옷값을 냈다, 현금으로 냈다. 이 부속실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옷을 한꺼번에 몇 벌씩 사고 구두도 샀는데 그때 5만 원권 신권으로 빳빳한 돈으로 전부 결제를 했다. 그런 의혹이 불거졌었죠. 자, 금품. 그리고 심지어 감봉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바로 발행되는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옷을 샀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니까 이것을 국가 기록물로 묻어놔 버렸습니다. 딸 문다혜 씨, 이 문재인 재임 중에 태국으로 이주를 했죠. 그런데 그때 이 남편이 태국의 이스타젯 이상직 지금 구속 중인 이상직 자회사로 추정되는 곳에 특혜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아갔습니다. 거의 일 안 하고. 초보자죠. 항공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것도 지금 수사 중입니다. 그러면 그거 금품 수수죠. 아들 문준용 씨, 위법은 아니지만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으로 재임 중에 뭐 여러 가지 보조금, 뭐 예술 작품을 제출을 해서 전시를 하는데 출시를 해서 보조금을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금품 관련 의혹들이 있었고 청와대 참모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김의겸이네요. 김의겸 대변인 하면서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 간사테크 그런 말이 나왔죠. 흑석동에 투기하느라고 부동산 집 투기하느라고 갈 데가 없으니까는 돈을 다 거기다 몰빵했으니까는 청와대 간사에 가족들이 가서 사는 원래 대변인은 관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호실에서 쓰는 관사의 가족들이 사는 자 그래서 돈을 벌어들인 그런 게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라임 사태 때 김봉현
김봉현 라임 사태 주범에게서 이 금품을 받았다는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고 또 그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청와대의 실체들이 대거 연루가 됐다. 자, 그런 의혹들도 아직 여전히 말끔히 해소되지가 않았죠. 그리고 가령 뭐 탁현민 같은 경우는 직접 무슨 뭐 금품 의혹에 십사인 것은 아니지만 이 탁현민의 지인들이 운영하는 기획사가 청와대의 여러 가지 이벤트를 몰빵받았다. 그런 의혹들. 조국 뭐 딸 장학금 이것은 민정수석 바로 되기 직전 그 무렵이기는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양광 보조금 잔치를 벌였는데 문재인 정권 때 그때 정권 주변의 사람들이 대거 연루가 된 의혹들이 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더 많겠지만은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단 한 건의 금품 비례도 없던 청와대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경향신문이 이것을 이동간 겨냥 이렇게 한 건 뭐냐면은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는 단 한 건도 금품을 받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을 지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의 배우자에게 2010년 인사청탁 명목으로 현금 2천만 원이 든 쇼핑백이 건네졌다는 의혹이 불거진 와중에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자, 그러니까 이동관 MB 청와대에서는 이동관 홍보수석이 2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지금 그 시점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돈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서 뭐 주목된다. 억지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억지로. 이 경향신문도 그렇게 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동관 내정자는 다 부인했다는 거.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한 입장문을 통해서 인사청탁 시도를 거부하고 심지어 이를 사정기관 그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고 하죠. 신고해서 적법 조치가 되도록 한 사실은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데 강한 요감을 편다. 단 한 번도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 건 역시도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서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 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다 기사를 같이 실어놓고는 이것과 문재인이 일종의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자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 청와대 근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과거에 청와대 근무자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인사청탁을 위해서 인사나 다른 여러 가지 청탁을 위해서 이권과 관련한 청탁을 위해서 본인이 미처 인지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돈이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인사차 왔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집무실에서 이야기하고 돌아갔는데 그 뭐 쇼핑백에 놓여 있더라. 그 안에 보니까는 현금 다발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 지금 이동관 그 전 수석 이야기도 비슷한 겁니다. 집에 누가 와서 기념품이라고 놓고 갔는데 안에 돈이 들어있더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그 앞에 말씀드린 집무실에 와서 돈이 놓고 간 이런 경우도 저도 들었는데 그 경우는 이것을 민정수석실에 그대로 신고를 합니다. 그대로 신고를 해서 그 민정수석실에서 그 사람의 공무원이면 감찰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그 처리 절차를 밟는 거죠. 자, 그렇게 된 일종의 해프닝 같은데 이걸 이렇게 지금 또 연결을 경향신문은 시켰습니다. 문재인의 거짓말에 이동관 그 내정자의 이 과거 일을 같이 엮었죠. 자, 이동관, 이번 여름 전국의 내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벼르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그 후보자가, 내정자가 와서 지금 좌편향된 본인들이 한껏 누리던 그 가짜뉴스, 왜곡 선동, 이것을 손볼 것이니까는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그 기사입니다. 여당 이동관 인사청문회 보이콧 검토는 몰염치하다.
야당은 임명 강행 때는 방통위원 인선 거부할 수도 있다. 자, 야당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자체를 아예 보이콧하겠다. 그리고 임명을 강행을 하면은 그 밑에 방통위원 그 야당 몫이 있는데 그 인선까지 다 거부하겠다. 자, 이렇게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캥기는 게 많기 때문이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좌편향된 공영방송에 대해서 손질을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 노하우를 살려서 지금 본인들이 쌓아놓은 어떤 그들만의 이 카르텔, 기득권, 그리고 좌파 그 민노총 산하에 들어가서 이 민노총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그 방송 구조가 깨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이동관에 대해서 결사 반대를 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을 하겠죠. 강행을 해서 어쨌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로 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휴가를 들어갈 것 같고 이재명도 휴가를 보낸다고 합니다. 자, 휴가 중에 이재명은 아마 구속을 피하는 방안을 찾는데 골몰하겠지만은 그 지금 빈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정진상 핵심 특권 정진상을 이번 주에 소환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 8월 10일 소환 이렇게 예정이 됐었는데 더 빨리 해서 정진상을 먼저 소환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재명을 소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화영 자백을 하기 시작한 대북 송금에 이재명은 알고 있다. 그리고 승인까지 했다는 것을 자백하기 시작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8월 8일 날 있습니다. 그때 이화영이 뭔가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정진상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이화영 진술이 있고 나서 이재명을 소환해서 사법 처리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자, 그 수순인데 지금 이 민주당은 결사옹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재명에게 올인을 해서 친명계 이렇게 낙인이 찍힌 사람들은 이재명과 공동 운명체죠. 만약에 이재명이 아웃되면 그 사람들도 공천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끝까지 움직이는데 지금 사법방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법방해를 하고 있다. 맹질책을 하고 있죠. 자, 그 과정에서 또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야당 김성태 수사검사 4명 좌표 찍기. 자, 한동훈은 이재명 수사 막으려 아예 올인을 하고 있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어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올가매기 위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해유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검사장, 2차장, 형사 6부장, 부부장 검사, 이렇게 4명의 검사를 4명 검사의 실명을 자료로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그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찰들 수십 명이었죠. 워낙 범죄 혐의가 많으니까는 그것을 쫙 무슨 조폭 조직도처럼 만들어서 공개를 한 적이 있던 민주당이죠. 자, 이제는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칠 걸로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검찰 라인의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좌표찍기죠. 개딸들한테 공격 목표는 여기다, 찍으라. 그래서 이 온갖 이제부터 욕설도 들어가고 SNS가 도배가 되겠죠. 그렇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작전을 이제 쓰는 겁니다. 해유, 이화영 해유, 또 그 박범계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수원지검에 가서 들어눕고, 한동훈 장관의 표현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수사검사 4명의 좌표를 찍어서 공격 포인트를 알려주는 극성 지지층에게, 자, 그런 행태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당대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총동원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을 벗어나서 범죄 영역이다. 범죄의 영역이다. 민주당 전체 범죄 집단이 되려고 하느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려고 김성태 회장 혐의를 일부 누락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또 김성태를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변인들을 압박해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는 시도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입장문을 냈죠. 아니 이하영을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로 타깃 변경인가. 그리고 당대표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의 정치 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정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 도지사 방북을 위해 깡패를 시켜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비리다. 자 여기서 지금 김성태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고 있죠. 김성태 그 전에는 이재명이 김성태에게 상당히 고마워했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돈을 막 북한에 보내주고 하니까는. 자, 그래서 이 사설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죠.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설인데, 조선일보 사설. 자신의 방북 비용됐다는 김성태를 노상강도라고 비난한 이재명. 김성태 전 상방울 회장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죠. 이재명이 김성태는 노상강도인데 검찰이 경범죄로 봐주기 기소했다. 그런 거를 올렸죠. 위안관리법만 적용을 했는데 왜 그 국가보안법은 적용을 안 하느냐. 자, 그 멍터리 주장이라는 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다 해서 김성태를 노상강도로 만들어 버렸는데 본인을 위해서 800만 달러를 준 사람한테 북한에다가 본인도 전화해서 고맙다고 하고 그때는 이 핵심 측근 김용을 시켜서 만나게 해서 또 고맙다는 말을 하도록 하고 이하영에게도 그렇게 하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노상강도라고 해버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협력했던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나쁜 사람으로 매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장동, 위례 사업을 주도한 유동규 작년 9월부터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재명 쪽은 진술을 계속 받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과거에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자, 뭐 우리가 뭐 대한민국을 먹자, 뭐 이렇게 했던 그 일원인데 유동규가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대장동 사업 관련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자신에게 대면 보고를 해왔던 실무자를 누군지 몰랐던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 김문기 씨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방북을 위해 돈을 댔다고 주장하는 김성태에 대해 느닷없이 노상강도라는 험악한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렇게 고맙다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줬는데 이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노상강도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이 이재명의 스타일입니다. 자, 이재명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죠. 천신만고 끝에 지난주 금요일 날 이낙연과 만났습니다. 두 번이나 만나기로 했다가 비호를 빌미해서 무산시켰죠. 이낙연은 만나기 싫습니다. 같이 엮여 들어가기 싫으니까. 근데 이재명은 이낙연 쪽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니까는 천신만고 끝에 만났는데 뭐 결과는 뭐 공허했습니다. 국민일보 이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두 번 연기 끝에 만났지만 동상이몽만 확인한 명락해동 이재명 이낙연 해동. 이낙연은 단합 그러니까는 이재명은 단합 같이 단합하자. 그래야지 내가 산다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은 이낙연은 오히려 혁신을 강조를 했습니다. 혁신은 지금 체제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지지율 하락, 금요일 날 만났을 때 갤럽 발표가 나왔는데 20%대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기 전대론 지도부 다시 뽑자. 자, 이 조기 전대론인 게 또 뭐냐 하면은 이것도 참 이재명의 10월 사퇴설 이런 것이 정치권에서 갑자기 어제 제기가 됐습니다. 정치권에서 제기가 됐다기보다 한 사람이 주장을 한 거죠. 이 10월로 예상되는 김용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이재명 재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사퇴 옵션, 이재명 사퇴 옵션까지 고려한다. 이게 누구 입에서 나왔냐면은 여권 성향의 장성철 평론가가 라디오에 나와서 이 여권 성향이라는 건 이 국민일보의 표현입니다. 뭐 원래 옛날에 그 과거에 김무성 보좌관을 했습니다. 장성철 씨가 김무성 보좌관, 그 다음에 최경환 그 이혼 보좌관도 잠시 했는데 갑자기 여권 패널로, 그러니까는 그 보수 진영의 패널이라고 나왔는데 여러 가지 하는 그 말들을 보면은 거의 이 좌파 패널에 가깝습니다. 거의 뭐 이준석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장성철 씨가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월에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전당대회를 열어서 정통성 있는 지도부를 새로 뽑는다는 의견에 40명 정도의 의원들이 합의했다. 후임 당대표로 김두관 의원을 밀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 조정식 사무총장은 터무니없는 찌라시 수준의 소설이다. 상상력은 자유지만 남의 당을 소재로 소설 써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남의 당. 뭐 남의 당이 이제 같은 편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것이 허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10월 그 전에 이재명은 구속됩니다. 지금 8말 9초, 뭐 9월 초에 뭐 구속이 되면 그때 무슨 당대표직 본인은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때 되면은 총선이 다가오고 이 공천권을 이미 갖고 있기 힘들다고 판단한 민주당에서 친명계조차도 그때는 이재명 손절에 들어갑니다. 이재명 손절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뭐 10월에 대표직 사퇴설, 이것은 사법적 변수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그런 분석이죠. 관측입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중앙일보 8면입니다. 대통령 가족들 대통합해서 청와대 모인 역대 대통령 가족들, 여긴 여당도 야당도 없다. 윤보선 전 대통령 아들 윤상구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 박지만, 노재헌, 김현철, 김홍업, 누군지는 다 아시겠죠. 박보균 문화관광부 장관 초대로 어제 그 청와대에서 열린 금요일입니다. 특별 전체를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보균 장관이 초대를 해서 기념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과거 에피소드들, 이 전시, 역대 대통령 전시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일화들, 본인들이 겪었던 일화들을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갈등 대치 전국의 통합을 강조했다. 자, 이 상당히 뜻깊은 행사라고 저는 보는데,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선을 한 행사입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죠. 완전 100% 완전체가 아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가족들. 그래서 김현철 이사장은 YS 아들이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앙일보 통화에서 선대의 영향으로 2세들도 오래 서먹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립만 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 않느냐. 이 뜻에 모두 공감했다. 그런데 다만 전재국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도 우리와 함께하길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 31일 보내드린 조간 따풀이었습니다.